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화요일 11시를 넘기는 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BBS 불교방송 라디오와 제가 매주 화요일 이 정기적인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 인터뷰에서 앵커가 제게 묻기를 4.15 총선거 지금 시점에서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오늘 현재의 분위기나 판세로 봐가지고는 수도권 120여석 몰려 있는데, 이 수도권에서 제1야당이 이기기 어렵다. 이기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수도권에서 과반수를 넘기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에 따라서 판세가 유동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4월 15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 제가 이런 의견을 말하고 오늘 11시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4월 15일 총선거의 그 결과가 범여 세력이 압승하느냐, 압승한다는 뜻은 최소 과반수 이상, 그리고 나아가 3분의 2 이상 개헌선을 확보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야당이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여당과 야당의 의석 확보수 높낮이에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향배,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4.15 총선거까지 수사를 일시 중단하고 있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와 조국 게이트 사건의 향방도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결정될 것이다. 정권 핵심부에서는 지금 위성정당 민주당의 위성정당 2개 중에 한 개인 열린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손예원 의원이 깃발을 들고 창당하고 그 후보를 전번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조국 수호당임을 자임했습니다. 조국 수호당이라고 하는 것은 조국 전 법무장관을 보호하고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의 수사망에서 보호한다. 어떤 검찰의 수사망이냐,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 그리고 조국 사건 게이트. 종국적으로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는 종착점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리고 조국도 그게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4월 15일 총선거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고, 일단 소환이 유보되는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나아가 조국 전 수석,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만 할 수 없지 조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조사 단계까지 갈 것이다 라는 예견 아래 이제 윤석열 팀에 대한 공개적인 공격을 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열린민주당에는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후보 2번 자리를 차지했고, 4번에 김의겸 전 대변인, 8번에 황희석 조국 장관의 신복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은 어제 공개된 자리에서 말하기를 7월 초에 공수처가 발족하게 되면 수사 1호가 윤석열 총장과 그리고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와 조국 게이트에 관여했던 검사들이 될 것이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그 장모 사건도 윤 총장이 피할 수 없는 도덕적 흠결이 있고, 그리고 어쩌면 그 부분 형사 사건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은 지난 7월에 윤석열 총장이 임명 제청될 때에 인사검증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때 이러한 문제가 사생활에 관련된 문제, 장모와 관련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혐의가 없다, 이렇게 하고 검찰총장으로 오케이라고 도장을 찍은 사람이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그가 조국 사건과 관련해서 그 아들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제대로 하지 않는 데 대해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부했다 그래갖고 윤석열 검찰이 기소한 데 대해서 엄청난
충격과 아마 반감을 갖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최고공직기강 비서관은 자기 손으로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가족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 새삼스럽게 지금 와서 공수처가 발족되면 이 모든 관련된 것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을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참남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열린민주당 후보로 당선이 확실시되는 황희석 조국 장관 휘하의 인권위원장과 그리고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를 맡았던 황희석 씨는 이미 14명의 살생부를 만들었어요. 윤석열 총장과 울산 게이트, 조국 게이트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 윤석열 총장 등 14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간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간신이다. 누구를 위한 간신인지 그 국민을 위한 간신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제1야당을 위한 간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간 아주 독한 말들을 이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 미루어 봐가지고 1년에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고 그 자리에서 옥죄고 제거하고 몰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울산 게이트, 조국 게이트 수사를 흐지부지 백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는 길이고 그래야 권력 핵심부, 민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창업한 사람들의 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윤 총장을 옥죄고 제거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한번 예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당이 범여권이 과반수 이상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공개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니 당신은 그만둬야 되겠다. 공개적으로 사임을 촉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해임인데 검찰총장 임기가 2년이고 아직 1년 이상이 훨씬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해임한다 이 소리는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맞붙은 형국이 되면 어떻든 총장이 물러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상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와 조국 게이트에 대한 더 이상의 관련자 소환 조사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얘기고 한 걸음 나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울산시장 선거와 관계돼서 기소된 13명 그리고 조국 사건과 기소된 유재수 등 이 기소를 지휘권을 발동해갖고 공소를 취소하라, 기소를 취소하라라고 하는 법무장관의 검찰 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로 예상되는 것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임 압박을 가하는 것도 민심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법무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가지고 수사 중단 내지는 공소 취소를 명령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저항이 심해진다고 생각한다면 나머지 세 번째 방법은 7월 초에 공수처가 무사히 발족하게 되면 거기에 시민단체 등으로 하여금 윤석열 총장과 14명 황희석 씨가 만들었다고 하는 살생부에 오른 그 검사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게 해갖고 그 접수한 고발장을 토대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고 검찰총장을 소환하는 사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지점에 가면 검찰총장도 사임하지 않겠냐. 대체로 이런 3단계의 시나리오가 문재인 정권 핵심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권력 핵심부의 생각은 만일 이번 총선거에서 야당의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게 되면 검찰총장의 계속되는 수사를 막을 방법도 없고 지금 권력 주변과 유착된 의혹의 부패 냄새가 물씬 그리는 라임 사태, 신라젠 사태도 지금 윤석열 총장이 아주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반수 이상이 야당에게 넘어갔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권력 핵심부는 검찰의 이러한
수사에 대해서 공격을 막아낼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 반대의 현상, 야당이 과반수 확보하지 못했을 때 윤석열 총장 과연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헌법기관인 국민인 우리가 윤 총장을 지킨다? 그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국민이 조직하고 함성을 지르고 같은 방향의 의견을 내놓기 어렵습니다. 결국 윤 총장은 지켜지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4.15 총선거의 의미는 이와 같이 윤석열 총장,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에서 봤을 때 나라의 법 질서가 어떻게 확립되고 망가지느냐 하는 분수령이 되는 선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인 우리가 투표권 행사를 어떻게 해야 할는지 앞으로 남은 15일간 심사숙고하고 잘 살피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